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2.8% 상승, S&P 500은 3.06% 상승, 나스닥은 3.34%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1.16%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3.42%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4.71%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15%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5%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08%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당초 합의된 가격인 주당 54.2달러에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 급등을 했는데요. 트위터는 화요일 정오경 뉴스가 나올 때까지 거래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22.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월요일 3분기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67% 급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 종래 견적을 반감한 후에 3월에 설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3.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온라인 소매 사이트인 포시마크는 한국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약 12억 달러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정오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 합병은 네이버가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 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포시마크가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1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UBS가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도미노는 소비자 지출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더라도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4.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월요일 장중에 큰 하락에서 벗어나서 실망스러운 3, 4분기 인수 수치를 발표한 후에 반등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참고로 월요일날 6월 3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 8%의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공급망 문제로 생산에 방해를 받았던 21년에 비해 3분기 매출이 24% 증가했다라고 발표한 후에 8.9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포드는 9월 판매량이 예상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했다라고 발표한 후에 6%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포드사는 여전히 신차 수요가 강하다라고 발표하면서 7.7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 주가는 전거래일에 보였던 급격한 반등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고 채권 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한동안 5.7% 상승을 해서 2020년 3월 이후에 2일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RBA가 아시아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치인 50bp와는 다르게 25bp 인상하는 데 그치면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가 되었던 미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는 수치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바 중앙은행이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더욱더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표를 보면 우선 8월 공장제 수준은 0%로 지난달 마이너스 1%보다는 높아졌지만 예상치 0.2%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구인 이직 보고서는 1,005만 3천 건으로 지난달 1,117만 건과 예상치 1,077만 5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원들의 긴축 의지는 강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미국인의 고통을 초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연준은 차입 비용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정말로 끝날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연준은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는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금리 인상으로
추세를 밑도는 성장 기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UBS의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 투자 책임자 마크 헤펠레는 9월에 9% 이상 하락해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가까이 하락한 이후 S&P 500은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매도 압력의 일부는 분기 말 재조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가 이미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들이 대다수 상승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런던 가스오일은 7.17%, 가솔린은 6.15%, 천연가스는 5.49% 상승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3%로 75bp 인상할 확률은 67%로 나타나며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연준이 75bp 인상에 더 강력한 퍼센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89달러 오른 배럴당 86.52달러, 3.4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2일간 8.84%, 즉 7.03달러 상승한 이 상승폭은 지난 4월 13일 이후의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에는 하루 앞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 논의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보다 작은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의 감산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오펙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최소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호주 중앙은행 RBA의 예상치 50bp보다 낮은 25bp로 금리를 올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고강도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미국의 고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도 자이언트가 아닌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듯이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 상승입니다. 일단 워런 버핏은 지난주 원유주들이 하락하고 있음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원유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가는 산유국들의 큰 감산으로 올라갈 것이 보이며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유가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세계 각국이 전략적 비축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유가를 사들여서 유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산유국들 사이에서는 달가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회의를 통해서 유가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유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행보입니다. 금일도 연준은 똑같이 공격적인 긴축의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원자재 가격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원유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지난 과거 원유 가격 때문에 골치 아팠던 시장을 다시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엔화입니다. 엔화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엔화가 사실상 방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월봉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확연히 엔달러 방어가 잘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엔화가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엔화마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러시아의 푸틴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 동원령으로 인해 20대 래퍼 워키라는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론이 좋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핵을 발사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론과 침략국의 이미지가 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던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들을 보았을 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는 오늘 시장 이슈를 체크하면서 느낀 건데, 패드워치의 예상치와 오늘의 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은 연준 역시 금리를 자이언트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패드워치는 오히려 더 75bp 금리 인상의 예상치가 상승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패드워치도 분명 50bp가 더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25bp에 대한 퍼센트도 생겨날 법한데, 그렇지 않고 75bp에 더 집중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시장은 아직도 연준이 11월 자이언트 스텝을 염두하고는 있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무엇 하나 악재가 해소된 것이 없는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시장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아직은 위험 요소가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을 만든다면 그 상승폭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상승이 되었을 때 물린 종목에 대한, 특히 가망성 없는 테마주라면 더더욱 시장 반등으로 상승이 되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주 동안은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대로 잘 안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주간 상승폭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13일 CPI 수치가 수그러들면 이 또한 상승이 될 수 있는 작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모멘텀과 위험 요소 모두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잘 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골칫거리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